경매는 몇십만 원으로도 가능은 하다. 몇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아 진짜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지분으로 나온 토지가 3평이었어요. 15,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을 타입, 하지 말아야 할 타입이 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 낙찰을 정말 못해요. 그렇게 하면 꼼꼼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보고 약간 정말 좋은 물건이면 금액을 조금 더 오버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냥 조금만 더 쓰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의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저는 전민기입니다. 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유다연.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안녕하세요. 왜 온 거예요, 여기? 내 꿈은 건물주. 아.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아, 내 꿈은 그래요? 건물주. 정말 모델리 때려치고 부동산으로 업을 변경하고 싶은 그런 큰 꿈을 가진 모델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잘 나왔습니다. 그쵸. 저 네. 너무 신나게 왔어요. 네, 지금 저도 생업 다 때려치고 여기 뛰어들 판이에요. 네, 여기 오늘 한번 들어보면은 내가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있나 이런 생각 들 진짜? 겁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요. 근데 부동산에 관심이 원래 많다면서요? 원래 많아요. 집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건물 이건 얼마일까? 이거를 사서 뜯어 고치면 얼마에 팔까? 막 이런 거. 돈은 없지만 항상 꿈만 꾸는. 그럼 지금 뭐 집이 있어요? 집은 있습니다. 자가로? 네. 대단하네. 은행 대출 껴가지고? 아 꼈죠. 어. 끼고 했는데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 금액에서 반. 맞네. 반죠. 네, 근데 좀 올랐어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분명히 참 희한하더라.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2억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와 이런 거구나 재테크는 이랬는데 음. 딱 이번 달 매매된 거 보니까 1억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산 금액보다. 그래요. 네, 너무 슬퍼하지 망했죠. 마시고. 네, 오늘 이제 경매 전문가를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좀 시각을 좀 바꿔보세요. 아, 알았죠? 네. 자, 땅 있는 여성과 땅 보는 여성이 만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땅 보는 여성, 메일옥션 부동산 그룹 대표이사 겸 복마마 TV 채널의 유튜버 안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만난 분 중에서 관상이 돈이 가장 많아요. 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은 잡히는데 복마마가 어떤 의미예요? 그 복마마는 제가 20대부터 복부인이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얼굴이 달덩어리 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만들면서 이제 닉네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복덕방에 복하고 마마. 저를 빅마마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복마마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너무 잘 졌어요. 잘 졌죠. 엄청 바쁘신가 봐요. 뭐 작가가 새벽에도 막 통화를 해야 되고 뭐 직업이 뭐 경매협회 회장, 쇼핑 대표이사, 뭐 교수도 하세요? 네. 몇 개 강의. 직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사업을 이제 경매를 시작을 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하는 일도 많고 유튜브를 또 시작을 하면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또 초청도 또 해서 강연도 하고 있고 13만 구독자. 와.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봐봐,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는데 빚이 반인데 집값은 떨어져. 아니 이렇게 아주 좋은 관상으로 돈이 많아. 난 이쪽을 선택합니다. 저 밑에 가서 일하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환영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미인은 환영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알고 경매하세요.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 짚어주고 싶은 그런 점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 시드머니를 이제 힘들게 모았잖아요. 그게 네. 뭐 5천이든 3천이든. 근데 힘들게 모았는데 너무 이렇게 낙찰받고 싶은 이 충동적인 마음이 너무 그치. 급하거든요. 그쵸. 빨리 지금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아. 그쵸. 이거 천장에 누워도 그냥 맞아요. 경매만 보이는 거야. 그때 실수하는구나. 그때 딱 실수하는 거예요. 날려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잡으면. 그렇죠. 지금 이거를 안 하면 그냥 돌아가실 것 같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초보자들이 이래서 한 번 그 경매를 밟았다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늪에 빠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골라야 한다. 그게 급하다는 게 안 네. 좋은 물건을 비싼 돈 주고 매입한다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는 배웠다고 배웠어. 근데 권리 분석을 덜 배운 거죠.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입찰표 자체를 막 잘못 작성해서 엉터리로 낙찰 받아가지고 10% 보증금 날리는 거잖아요. 그게 많더라고 10% 보증금. 그렇죠. 초보자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권리 분석도 잘못해서 자기는 배웠거든요. 안 배운 사람이 하지는 않아요. 자기 깐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잘못된 물건을 낙찰 받아서 또 10%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좌절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는 경매 돌아오고 싶어도 또 시드머니 모으는데 또 시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못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 전민기의 초보 경매 yes or no. 자, 대답은 yes 아니면 no로 대답을 해주시고 네. 부연 설명 짧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진짜 초보들이 할 만한 질문들 모아놨습니다. 네. 자, 초보니까 첫 번째 질문 한번 날려보세요. 네,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을 타입, 하지 말아야 할 타입이 있다. Yes 네. or no? 예스. Yes. 타입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처음부터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고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부류를 딱 보면은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아, 1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도 따지는 사람. 어. 이런 사람은 낙찰을 정말 못 받아요. 그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 아, 그래요? 어. 대신 받으셔야 돼요. 아,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꼼꼼한 거 아니에요? 그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꼼꼼하다고 하는데 네. 자기 계산에 빠져요, 이게. 아, 경매라는 거는 사실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보고 큰 그림도 보고 앞으로 미래 가치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니까 약간 정말 좋은 물건이면 금액을 조금 더 오버해야 되기도 하거든요. 아, 그것도 손해 보는 것처럼 그치요? 느껴지는구나. 근데 그냥 조금만 더 쓰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액을 높여서 못 쓰다 보니까 맨날 법원에서 박수만 쳐주다가 끝나는 이런 타입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수학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산적이라고 하면 수학 선생님들이 부동산으로 1등 했겠죠. 잘해야지. 그렇죠. 더 잘했겠죠. 그럼 약간 문과들이 더 잘하나요? 약간 심리과? 감성파들이 더 저는 유리하다. 접니다. 아주 다현 씨는 좋아요. 어떤 스타일? 다현 씨. 저는 이성적이에요. 어. 저 만약 여기서 내가 1000을 더 부르면 남들은 500밖에 더 안 불렀을 텐데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나만 거야. 500 더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큰일이다, 생각. 큰일이야. 너무 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돼. 그 500 가지고 할 게 많은데. 좋습니다. 어쨌든 타입이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막 10원 하나, 100원 하나 손 발발발 그쵸. 떠나 보지도 마.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경매는 몇십만 원으로도 가능은 하다. 몇만 원으로도 가능하다. 아, 진짜요? 그럼요. 제가 최근에 지분으로 나온 토지가 3평이었어요. 15,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진짜요? 네, 제가 우리 땅이요? 땅이 3평인데 15,000원에 낙찰된 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디? 약간 지방 쪽이에요. 근데 그거 뭐 10배 튀어봤자 15만 원인데?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 것보다는 경매가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가진 돈이 아주 시드머니가 작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는 아니,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냥 그 적은 돈으로 연습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네. 아 그렇죠. 법원 가서 모의 입찰 같은 거 한번 그냥 15,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해볼 수도 있죠. 그렇게 뭐 1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연습 삼아 해보시는 것도 10만 원 날린다 생각하고.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죠. 자, 상가 경매인 경우에 1층이면 무조건 오케이다. 아니죠. 노지요, 노. 왜요? 네. 입지 여건을 봐야 되고요. 또 이곳이 상권이 죽은 곳이냐 살아있는 곳이냐를 또 봐야 돼요. 1층은 기본방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1층이 문 닫은 곳이 지금 되게 많아요. 예. 제가 어제도 아산을 갔다 왔거든요. 네. 우리 아산, 수강생들하고 건물이 꽤 괜찮은 게 나와서 현장을 갔는데 위치는 정말 아산에서 가장 괜찮은 곳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예, 상가들이 점포가 전부 다 한 3분의 2는 다 문 닫은 상태. 아산은 사람 자체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좀 약간 지방이라서 예,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상태가 심각하다. 근데 이제
결국엔 여기 오신 분들 이야기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죠. 가서 며칠 봐야 돼. 여기 사람이 봐야 많이 돼요. 다니는지 어쩐지. 우리가 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물건을 우리가 뭐 법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는 거 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물건은 정말 그럴 듯한데 현장 가보면 완전 다른. 그래서 임장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혹시 학교 앞에 1층이면 예. 무조건 오케이다는. 아, 학교 앞에 1층이면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는데 거기서 또 할 수 있는 영업의 조건도 조금 제한적이겠죠. 아, 학교 진짜요? 앞이면. 근데 네. 봐봐요. 그렇게 좋은데 이게 네. 경매를 왜 나왔나도 우리가 한번 그 고민해봐요. 사람이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경매가 왜 나왔냐? 사실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싼 게 비지떡 아니냐? 그치, 그치.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요. 싼 게 비지떡이고 오죽하면 경매에 나왔겠냐? 물건에 뭐가 재수가 없던지 뭐가 하여튼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경매는 거의 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는 빚이에요. 빚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맞아. 입지 여건이 더 안 좋아서 매매로 사도 입지 여건 안 좋은 건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경매라고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그냥 빚이 많아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빚이 별로 없는데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이분들이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같은 이런 프로들은 네. 이걸 해결 방법이 충분히 경매까지 안 나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일반 분들은 사실 그걸 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않죠. 그래서 집을 뭐 빚이 조금만 있어도 누가 막 경매 집어넣는다 그러면 엄청 막 겁을 먹어서 막 우왕좌왕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출연료가 엄청 쌉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러나 얼마나 잘합니까, 진행? 프로네요. 얼마 갖고 왔어? 빨리 얘기해.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근저당 가압류 많은 매물은 피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매매를 할 때는 네. 예,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지만 경매는요.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해서 당연히 빚이 많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근저당, 가압류, 압류 이게 수두룩하게 많아야지 나오는 게 경매예요. 집값은 3억인데 빚은 15억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경매에서. 진짜요? 그럼요. 이런 게 많아요. 집값보다 빚이 많은 경우가 바로 경매가 나오는 첫 번째예요. 예, 집값보다 빚이 많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와해시킬 수 있는 거는 예, 민주국가에서 경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집값보다 빚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집값보다 많기 때문에 빚이 압류, 가압류는 엄청 많죠. 하지만 이거를 권리 분석을 해서 이제 말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그 경매로 말소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시점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시점에 따라서 누가 돈을 먼저 네. 받아가느냐, 나중에는 한 푼도 못 받느냐, 요거의 차이인 거지. 아. 결국은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말소가 안 되고 낙찰자가 끌어안아야 되는 경우들이 그치. 생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실제로 떠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떠안는 엄청 것도 그 금액이 만약에 요 주변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떠안을 정도가 되면 또 껴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도 남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낙찰받은 가격에 끌어안는 돈까지 합산했을 때 현 시세보다 오버하면은 어떻게 돼요? 10% 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시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물건을 볼 때 이 가격의 가치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다세대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인 경우엔 무조건 반드시 확실히 방문해서 매물을 확인해야 된다. 아, 예스. 예스. 그래. 그쵸. 이런 건 그래야 될것 가서 같아요. 근데 봐야 돼. 이게 꼭 아파트, 오피스텔만 속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든 경매 물건에 임장은 필수입니다. 아, 땅이더라도.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필수. 토지든 뭐든 어떤 거든지 현장에 가서 임장을 하는 거는 필수 요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거, 인공위성으로 보는 거, 네. 로드뷰로 보는 거 이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예, 가서 보면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 소개팅 할 때도 봐봐. 사진만 보고서 그렇죠. 혹하면 안 돼.
그렇죠. 가서. 얼굴은 잘생겼어.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속이 엉망이야. 속에 그렇지. 많은데 근데 기본 스펙을 들면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지. 요것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쵸. 로드뷰를 본 권리 다음에 분석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하고 거기를 가는 거는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 분위기는 어떤지 여기 주변은 또 생각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상태가 만약에 네. 금이 가거나 균열이 이런 거 있거나 많거든요. 균열 가서 물 새고 저는 그래서 제 유튜브 복마마 유튜브 보시면은 제가 막 안에 들어가서 여기 천장에 물 새고 갈라지고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다 보수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그걸 다 임장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 건물은 다 엄청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경매로 받을 그 물건이 보니까 확장도 했고 이런 거 겉에서 볼 때 다른 집과 다르게 여긴 좀 꾸며져 있어. 그럼 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럼 받은 그 다음에 집은 돈 안에 한 번 싹- 썼다는 거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우리가 보통 낙찰을 받으면 감정평가는 인테리어를 제외한 금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거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거는 솔직히 웃돈을 얹어서 매매를 해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경매의 장점은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거. 이거 찾는 방법은 바깥에 나가서 뭐예요? 샤시가 보면 바뀌었는지를 딱 보는 것이 그것만 봐도 아는 다 거예요. 그 그것만 얘기예요. 봐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쟤는 리모델링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감정가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낙찰 받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많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꼭 현장은 꼭 가보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자, 1부 마지막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네. 요즘 같은 경기에는 솔직히 고액 경매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일단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예스. 음. 네. 왜냐면 왜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건가요? 뭐 어떻게 된다기보다도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또 이게 몇 년 동안은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서브프라임 사태나 이럴 때 저도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 제가 겪었던 거를 본다 그러면 경험 삼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고액을 하시는 거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더 떨어질 가능성. 지금은 이제 발을 딱 내디딘 거지 아직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떨어지는 거는 아파트나 그런 네. 진짜 사는 곳이면 그렇고 상가 건물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점포들이 많이 안 차잖아요. 어.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 비어 있게 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무인 사업이 왜 뜹니까? 아. 빨리 끝나요, 요즘에. 맞아요. 9시면 끝나요. 네. 모든 가게들이 9시면 끝나요, 요즘에 거의 다. 술집도 옛날에 뭐 새벽 2시까지 하던 그쵸, 것도 12시로 끝나는 데도 많고 점점 시간 단축이 되고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인건비를 아예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하던 집도 요즘에 거의 24시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가들이 옛날보다 수익률도 조금 줄어든다는 것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좋다라고 하는 거는 서울의 역세권이야. 근데 모든 부동산이 어떻게 다 서울의 역세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물건도 잘만 찾으면 좋은 물건이 있어요. 싸도.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에 내가 이제 싼 물건 막 이렇게 올려주면 싼 게 비지떡이지. 그러니까 너나 많이 가져 막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죠. 예. 싸가지 없어. 아 싸가지 없네 진짜 듣고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경매는 좀 그렇게 보기보다는 뭐 약간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그 동네에서도 명동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곳에서도 아주 중간에 괜찮은 곳이 꼭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집어내는 것이 가장 경매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꼭 서울의 역세권에 좋은 거 누구는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못 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내가 그걸 못하고 네. 할 줄 안다고 해도 저기에 돈 되는 게 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경매는. 예,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 경매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좋습니다. 저 오늘 네.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그쵸. 저 너무 행복해요. 자, 세상에. 초보반 1부는 여기서 끝입니다. 2부에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급 코스로 들어갈 진짜요? 테니까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뵐 텐데요. 어땠어요? 지금 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너무 신해. 저 그냥 네. 따로 끝나고 저분이 시간이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